네, 지난 시간에 균일한 자기장이 있을 때 전하를 가진 입자의 운동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분석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로 연립된 일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그런 작업이었죠. 자, 오늘은 이 방정식을 푸는 좀 더 간단하고 새로운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 방정식 두 개로 보이는데 이러한 새로운 변수를 도입을 하면은 vx와 vy라는 함수를 이렇게 복소수 함수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면은 이 v라는 복소수 함수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잘 적어보면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마이너스 i 오메가 곱하기 v라는 꼴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즉 v라는 함수에 대한 시간 미분이 마이너스 i 오메가 v가 된다라는 뜻이죠. 이런 간단한 일개 미분 방정식은 답이 금방 찾아집니다. 이렇게 그냥 지수함수 꼴로 찾아지죠. 자,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v0라는 것도 그 x 방향의 초기 속도 v0x와 y방향의 초기 속도 v0y를 이렇게 복소수 꼴로 묶어 놓은 형태일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여기다 v0 자리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의 i-오메가 t라는 표현을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 전개합니다. 그 다음에 요 곱하기를 다 전개해 버리면은 vx와 vy가 각각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이 지난 시간에 이미 우리가 답을 구했던 그 원운동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바꿔서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 환경 하에서 입자가 운동할 때의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완벽한 구 형태의 어떤 면이 있습니다. 뭐 딱딱한 돌로 만들어진 면이라고 합시다. 그 면 위에 이렇게 공이 하나 굴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면을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은 항상 이 구면 위에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누군가가 일부러 그런 제약 조건을 주는 것은 아니고, 이 공에 작용하는 힘, 중력 mg와 이 구면이 이 공을 밀어내는 힘 R, 요 두 개의 힘이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러한 원운동을 이 공이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런 제약 조건을 과연 우리가 잘 풀 수 있을까? 일단 좀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잘 풀 수 있습니다. 의외로 쉽게 잘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운동 방정식을 적는 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운동 방정식은 가속도가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그 물체에 가해지는 알제 힘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력, 또 하나는 이 바닥이 공을 밀어내는 힘 R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근데 R은 항상 이 구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데 공은 구면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구가 요 공에 힘을 주는 방향과 공이 구면을 움직이는 방향 사이에는 항상 수직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는 R이라는 힘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하고 R이라는 힘 벡터하고 V라는 속도 벡터의 내적이 항상 0이라는 뜻입니다. 자, 요 관계 때문에 우리가 요 방정식을 굉장히 단순화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단순화를 시키느냐? 이 식의 좌우변에 모두 V라는 벡터를 내적시킵니다.
그러면은 R과 V 사이의 내적이 0이기 때문에 내적시키면 요 R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만 남죠. 근데 여기서 이 식의 좌변은 우리가 일찌감치 한번 다룬 적이 있었지만은 결국 운동 에너지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그리고 이 식의 우변은 mg, v는 drdt죠.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mgy의 시간 미분, 시간 변화율이 됩니다. 왜 그러냐? g가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키죠. 마이너스 y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r 벡터 중에서 y 성분만이 내적에서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mgy로 되고요. 그럼 결국 이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총 에너지는 시간 미분에 대해서 0이다. 즉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일정한 양이다.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자유낙하하는 물체에 대해서 이런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일찌감치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운동은 자유낙하 운동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가되는 이 R이라는 힘이 항상 운동 방향의 수직이기 때문에 이러한 총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전히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공을 이 구의 꼭대기에 올려놓고 살짝 밀어서 왼쪽으로 굴러내리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초기 위치는 A고 초기 속도는 0이 되겠죠. 따라서 총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 0, 포텐셜 에너지 mga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공이 내려오면서 위치는 점점 낮아지죠. 그 대신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는 위치에 따라서 이러한 관계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얻은 결론을 이용해서 이 구가 공을 밀어내는 힘 R이 위치, 즉 높이 y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걸 또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어쨌거나 이것이 구면을 따라 움직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공은 원운동을 하고 있겠죠? 자, 원운동에서는 항상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mv제곱 나누기 반지름, 원운동의 반지름 A가 90력과 같아야 됩니다. 이 조건이 만족이 돼야만 원운동이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90력은 뭐냐? 이 중력의 요 중심 성분 mg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리고 r 요 두 가지 힘이 원심력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mg 코사인 세타는 원심력이고 r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R자 원심력은 mg 코사인 세타 빼기 R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은 코사인 세타라는 것이 여기 높이 Y와 요 반지름 A의 조합으로 Y 나누기 A로 주어집니다. 자, 그래서 R은 이러한 숫자 빼기 이러한 숫자가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V제곱이 위치에 따라 얼마다라는 게 이미 여기서 결정이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하면은 R이란 힘이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Y가 가장 높은 점일 때, 즉 Y가 A일 때는 3mg 빼기 2mg라서 R이 양수 값을 가지죠. 즉, 그 구가 공을 밀어내는 힘을 행사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Y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이 내려오면은 Y가 점점 줄어들겠죠. 점점 줄어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 R 값이 0이 되고 조금 더 내려오면 R 값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R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구가 공을 끌어당긴다는 뜻인데 현실에서는 물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건 뭐냐면은 R이 0이 되는 순간 공은 더 이상 그 구면 위에 붙어 있지 못하고 구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럼 그 떠나는 시점이 뭐냐? 이것이 0이 되는 순간이니까 y가 이러한 값을 가질 때입니다. 자, 아주 간단하게 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에 대한 분석을 이렇게 다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5장 단원을 얘기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비관성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뉴턴 역학을 적고 뉴턴 역학을 푸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아주 간단한 사실부터 언급을 하고 명확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관측자 O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또 다른 관측자 O'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관측자 사이의 상대적인 좌표는 이 대문자 R입니다. O라는 사람은 여기 있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R 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반면에 O'이라는 관측자는 똑같은 물체의 위치를 R'이라는 벡터로 표시를 합니다. 물론 큰 R과 작은 R'을 더하면은 이 작은 R이 되겠죠. 자, 그럼 이 O라는 관측자는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얼마라고 생각을 할 것이냐면은 그 물체가 가속하는 양상을 잘 관측한 다음에 그 물체의 가속도에다가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 놓고서는 이것이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다 라고 해석을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O'이란 관측자는 자기 나름대로 그 물체의 궤도를 잘 기록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시간 2번 미분을 하고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고 거기다 그 물체의 질량을 곱해서 이것이 바로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이 두 관측자가 결론 내리는 힘이 똑같을 것인가 아니면 서로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주제입니다. 수학적으로는 그 답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옵니다. 자, 요 표현을 이 관측자 O'이 느끼는 힘 F'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R'은 작은 R 빼기 큰 R이기 때문에 결국 가속도가 요 두 각각의 가속도의 차이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표현은 뭐냐? 결국 이 먼저 관측자 O가 느끼는 힘입니다. 그걸 F라고 쓰겠어요. 자, 그런데 그 힘 말고 또 다른 힘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이 시사해 줍니다. 만약에 O'이란 관측자가 O라는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가속을 하고 있었다면은 가속을 하고 있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대문자 R에 대한 시간 2번 미분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등장하는 이 표현이 0이 아니죠. 0이 아니란 건 뭐냐면은 F'은 F와 같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O'이라는 관측자가 측정하는 힘은 O라는 관측자가 측정하는 힘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O라는 사람이 관성계라고 하면은 O'이라는 사람은 비관성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관성계가 하나 정해져 있으면은 그 관성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관찰자는 모두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원래 존재하는 힘 말고 이러한 힘이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바닥면이 있다고 합시다. 바닥면이 있고 그 위에 무슨 나무 토막을 하나 올려놓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바닥면과 나무 토막 사이에는 정지 마찰 계수 μs가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닥과 이 위에 있는 나무 토막 전체를 누군가가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이 전체를 가속도 A로 가속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속하는 요 바닥과 같이 움직이고 있는 관찰자가 보기에는 어떤가? 가속하고 있는 물체랑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는 비관성계의 관찰자죠. 그리고 비관성계의 관찰자는 원래 존재하지도 않았던 힘을 존재한다 라고 착각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힘의 정도는 정확히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R을 두 번 미분한 양이 정확히 여기서 언급한 그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움직이는 바닥이랑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는 MA라는 힘이 사실은 존재하지도 않는 힘인데 존재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 두 물체 사이에는 마찰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힘 μs 정지 마찰 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 이 경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가 되겠죠. 요만큼의 실제적인 힘도 물론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은 요 물체랑 같이 가속하는 관찰자는 지금 요 나무 토막에 가해지는 알짜 힘이 요런 마찰력 더하기 요런 가상의 힘이라고 착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가속하는 정도 A가 이것보다 컸다. 중력 가속도 곱하기 정제 마찰 계수보다도 더 컸다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 값이 부호가 바뀌게 되겠죠. 부호가 바뀌게 된다는 건 뭐냐면은 이 물체를 왼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관찰자는 착각을 한다는 뜻입니다. 즉, 이 물체가 왼쪽으로 밀려나기 시작한다는 뜻이죠. 언제 밀려나기 시작하느냐? 이 조건이 만족되기 시작할 때부터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장난을 많이 보거나 또는 해봤을 겁니다. 어떤 식탁 위에다가 어떤 물체를 올려놓고 그 밑에 있는 식탁볼을 재빨리 잡아당기면은 물체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제자리에 있습니다. 자, 그것이 그 관성계에서 관찰자가 본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잡아당기는 그 식탁보랑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가 봤을 때는 오히려 어떻게 느껴지느냐 하면은 어떤 이상한 힘이 존재해서 그 힘이 이 물체를 왼쪽으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가 저절로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기차가 일정한 가속도 A로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매달렸던 이 추가 이만큼 각도 세타만큼 기울어지겠죠. 아마 버스나 지하철 타면서 다 체험을 해봤을 겁니다. 자, 그럼 왜 기울어지느냐? 왜 이 기울어지는 각도 세타가 0이 아니라 유한한 값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대답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요. 한 번은 이 기차 밖에 있는 관성계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서 답을 구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차를 타고 있는, 즉 가속도 A로 가속하고 있기 때문에 관성계가 아닌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똑같은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할 겁니다. 자, 일단 밖에 있는 관성계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은 기차 전체가 가속을 하고 있고, 따라서 여기 있는 추도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체가 가속을 한다는 것은 그 물체가 힘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이 물체가 받는 힘은 뭐냐? 중력 방향에 수직 방향에 중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 추를 매단 선 방향에 장력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장력의 사인 세타 성분이 사인 세타를 곱한 것이 바로 이 장력을 통해서 이 물체에 이 추에 전달되는 수평 방향의 힘이겠죠. T 사인 세타입니다. T는 장력의 크기고요. 그럼 그것이 이 물체를 당기는, 이 물체를 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MA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지금 수직 낙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력이 mg라는 힘으로 당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직 낙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장력이 똑같은 힘으로 위로 당겨주고 있기 때문이죠. 즉 t의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값이 중력의 크기 mg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식 두 개를 얻었죠. 식 두 개를 나누면은 t가 소거됩니다. t가 소거되고 탄젠 세타는 a 나누기 g, 즉 기차가 가속하는 가속도 나누기 중력 가속도의 비율로 탄젠트 세타가 결정된다 하는 그런 결론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는 관찰자는 자기가 가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 힘이 이 추를 왼쪽으로 당기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는 힘을 F'X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X방향으로, 수평 방향으로 힘이 존재할 테니까요. 자, F'이 이렇게 왼쪽으로 당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추는 기차 안에서 보면은 그냥 어떤 일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즉 가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울어져 있을 뿐이지 가속을 하진 않죠. 다시 말하면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알짜 힘은 0이란 겁니다. 자, 근데 왼쪽으로 F'X라는 가상의 힘이, 신비한 힘이 지금 가해지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걸 상쇄해 줄 만한 힘이 오른쪽으로도 주어져야 됩니다. 그 힘은 뭐겠습니까? 이 줄이 가하는 장력의 이쪽 성분이니까 얼마죠? 사인 세타죠. T 사인 세타만큼의 힘이 정확히 그 신비의 힘과 상쇄된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신비로운 힘을 일단 MA라고 적겠습니다. MA는 우리는 물론 이 A가 바로 이 기차가 가속하고 있는 가속도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은 사실 이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왜냐면 자기가 가속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MA라는 것은 그냥 잠깐만요. 헷갈리군요. 다시 하겠습니다. 신비한 힘은 그 줄이 가해주는 장력의 X성분, 즉 T 사인 세타와 같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X방향의 알짜 힘이 0이 되고, 그래서 추가
어느 쪽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느 쪽으로도 가속을 안 하고 가만히 정지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도 추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결국 중력과 t 코사인 세타 성분이 또 일치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차 안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이 관찰자가 보기에는 이 신비한 힘 fx 프라임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 두 식에서 t를 소거하면은 mg 탄젠 세타다 라는 표현을 얻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기차 안에 탄 사람이 이 기울어진 각도 세타를 측정하면은 이 공식에 대입을 함으로 해서 즉 그 추에 가해지는 가상의 힘이 얼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결국 g 곱하기 탄젠 세타에 해당하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가속도가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탄젠 세타는 외부에 있는 관성계 관찰자의 분석에 따르면은 A 나누기 G입니다. A는 기차가 가속하고 있는 가속도죠. 자, 그 결과를 여기다 대입을 해봤더니 정확히 그것이 MA와 같아졌습니다. 자, 그럼 이것이 앞서서 우리가 내렸던 그 일반적인 결론과 잘 맞습니다. 비관성계에 있는 관찰자는 물리적인 힘 말고도 이런 식의 힘을 추가적으로 느낀다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기차가 등가속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값은 정확히 MA가 됩니다. 그래서 MA라는 힘이 지금 이 추에 가해지고 있다라는 해석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또 이런 실험을 할 수도 있겠죠.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공을 아래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공은 수직으로 낙하하는 게 아니라 낙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휘어지게 되죠, 경로가. 그것은 사실은 경로가 휘어지는 게 아니라 공이 낙하하는 사이 기차가 이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모르는 채 오히려 이 공이 왜 이렇게 휘어가지? 뭔가 얘가 X방향으로도 힘을 받나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자유낙하하는 공이 X방향으로 받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이 정확히 이 공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를 곱한 그 값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움직이는 기차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X방향으로 M 곱하기 A라는 그런 힘을 다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